안녕하십니까. 당독소연구소 브루닥터 박명규입니다. 건강검진을 많이들 해보셨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공복혈당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그 공복혈당이 얼마냐에 따라 당신은 당뇨입니다, 아니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니면 건강입니다, 이런 아마 판정들을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복혈당 100 이상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공복혈당이 너무 조금 높습니다. 120대면 당신은 당뇨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 이하가 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복혈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왜 공복혈당을 더 낮추는데 힘을 써야 되고 식이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복혈당이 90인 사람이 있고 70인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90인 사람은 혈당이 89만 내려가도 그때 배고프기 시작해요. 근데 공복혈당이 70인 사람은 69가 돼야지 배고픔을 그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20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가 표현하는 걸 뭐냐냐,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의 차이만큼 건강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공복혈당이 90인 사람은 혈당이 89만 돼도 배고프지만 70인 사람은 60이 됐을 때 배고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하루에 3끼를 먹지 않고도 힘이 딸리지 않으면서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렇지만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은 계속해서 빨리 먹고 나서 돌아서는데 빨리 배고플 수 있겠죠. 혈당이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신체적인 바이탈리티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공복혈당이 높은 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 당뇨나 비만이나 노화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혈당, 공복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정말 무병장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인슐린 민감도, 혈당을 낮추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과 같은 이런 질환들은 아예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서 나온 게 있죠. 100세 된 노인하고 100세가 안 된 노인들,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혈액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혈액 분석을 쭉 해봤더니 아주 그 중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초장수의 비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NAD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3가지의 아주 특이하게 차이점이 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혈당입니다. 두 번째가 요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레아티닌. 이 3가지가 100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서는 상당히 낮더라, 이 얘기입니다. 혈당이 낮다라는 것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서 우리가 당뇨라든가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요산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근육이 분해가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은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서 근육 분해에 의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높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신장의 사구체의 기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우리 몸에서 해독하거나 이런 능력들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은 혈당, 요산, 크레아티닌 수치 같은 것들이 그 전에 100세 이하 되신 분들과 돌아가시거나 병증 있는 분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 특히 공복 혈당을 낮추라는 거. 얼마로 낮추는 것이 그런 정상입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공복 혈당이 65다. 근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거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공복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에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을 낮춰라.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라. 이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쫙 올라가죠. 이렇게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몸은 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암,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치매, 우울증 모든 이런 대사질환이나 퇴행성 신경질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고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소식을 하게 되면 공복 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찬밥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찬밥을 드시라니까 진짜 찬밥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밥을 했다 따뜻한 밥을 냉장고 4도씨의 냉장고에 24시간 넣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냉동해서 얼렸다가 꺼내서 드실 때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든가 아니면 따뜻하게 다시 데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찬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타화된 이 저항성 전분은 따뜻하게 데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밥을 반드시 드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식사를 미루려는 겁니다. 우리는 때가 돼서 식사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자기의 건강에 따라서 식사하는 습관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아니 매번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유산 분비가 돼야 되는데 안 먹게 되면 유산이 나와가지고 속이 쓰릴 수 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습관들을 그렇게 바꾸시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두 끼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한번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배고픈가? 만약에 아침에 공복을 했다. 그러면 점심 12시가 됐을 때, 2시가 됐을 때, 아니면 3시가 됐을 때 아침을 안 먹었는데도 내가 3시가 돼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시가 넘었더니 배고프다는 그때 드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살짝 두유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 같은 거 살짝 드시고 오히려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3시, 4시 됐을 때까지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3시, 4시 됐을 때 그때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 끼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채를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것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튀기고 굽고 굽는 요리는 하지 마시라. 국물이 많은 요리, 샤브샤브라든가 찌개라든가 수분이 많은 요리를 통해서 식사하는 습관들을, 음식 문화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